이 정통성 논쟁이 계속되는 게 당원 구조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다라는 분석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원들이 지금 크게 동교동계라고 얘기하는 DJ, 네. 이 당시에 이 동교동계 그리고 친노하고 친문 그리고 뉴이재명 이렇게 분류도 되고 이건 굉장히 거칠게 분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교집합들이 다 있습니다. 네. 뭐 동교동계라고 해서 동교동만 있는 것은 아니고 친노라고 해서 친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다 뉴이재명까지 포함해서 다 얽혀져 있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당원의 표심을 결집하고 정통성을 누가 갖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선거에 도움이 돼? 그러니까 이런 예, 갈등이 보겠죠? 나오는 게 예. 민주당이 대단히 복잡한 조직이에요.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해 왔거든요. 예. 민주당사를 보면 자기들의 뿌리가 뭐 1955년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반 이승만 연합으로 온갖 야당들이 다 이제 뭉쳤을 때 예. 그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당시에 이제 활약을 했었던 예. 거고. 근데 각 직접적인 뿌리를 찾자면 87년의 평화민주당이죠. 평화민주당은 말 그대로 김대중이라고 하는 정치적 구심을 중심으로 형성된 호남과 예. 제야 운동권의 연합이었어요. 네. 근데 이 연합으로 87년 대선을 치르고 또 제1야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97년에 어떻게 97년요? 됐죠? 예. 97년에 어찌됐든 DJP 연합을 했죠. 충청하고 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여권은 분열했어요. 이회창 분열하고 거기다가 외환 위기까지 터져가지고 말 그대로 천우신조 끝에 집권을 했는데 사실 충청의 연합이기도 하지만 보수와의 연합이기도 한 그렇죠. 것이죠. 잠깐 손을 잡은 거죠. 네, 당시에. 김종필이라는 상징성을 생각한다면요. 근데 당장 정권은 잡았는데 이거를 유지하고 재집권을 할 이런 자신이 없었죠. 예. 그 소수 정당을 가지고 어떻게 재집권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후보를 노무현을 만들고 예. 이러는 과정에서 누가 합류하냐면 이른바 이제 자유주의 성향의 도시 중산층, 우리가 이제 리버럴이라고 얘기하는 예. 이 세력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친노, 386 예. 이 세력들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지금의 민주당이 형성이 된 거예요. 예. 지금까지 뭐 당권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호남과 이 리버럴 사이에서 누가 헤게몬을 쥐느냐 이 싸움이었고. 이건 한 30년 된 논쟁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가장 이 과정에서 분당까지 됐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당 분당되고 음. 2015년에 박지원, 문재인이 둘이 붙고.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여기에 새로운 세력이 붙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어찌됐든 항상 지난 뭐 탄핵 이후에 대선을 치렀지만 51대 49 구도라고 하는 게 견고하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 여기에다가 새로운 세력을 붙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당이 집권을 목표로 하는 한 다수 연합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호남에다가 리버럴 합쳤어요. 예. 근데 그것만으로도 간당간당해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확장 전략으로 나오는 거고 예. 뭐 이른바 중도 보수로 이제 그 포용을 하고 또 스탠드 그리고 확장을 그런 해가는 브랜드한 기획 안에 뉴이재명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호남 리버럴의 플러스 알파를 네.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갈등들이 나타나는 건데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정통성 논쟁이 이제 이 비화하면서 지금 당권 투쟁이 또 이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댓글창에 러브미키님이 압구정 현대 찰떡 비우다. 네. 이런 제가 봤을 때 이런 칭찬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압구정 현대 찰떡 비우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뭐 여랑님은 유시민 그냥 무시하자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으십니다. 더 뜨겁게 채팅창 채팅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제를 좀 조금만 전환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전환입니다. 무엇냐면 이 정통성 논란과 함께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이 논쟁이 다시 불씨가 살아나느냐 이 여지를 두고 또 논쟁이 있습니다. 왜 뭐냐면 입법 시점입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가 김민석 총리가 완전 폐지다라는 정부 입장을 밝히면서 그 이슈는 뭐 전대 이슈로는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입법 시점을 둘러싸고 다시 진실 게임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벌써 22일인데요. 지난 22일에 김민석 총리가 2차 검찰 개혁안 지난 5월에 처리하자고 당에 제안했지만 당의 반대로 연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정청래 전 대표가 원래 검찰 개혁안을
빨리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정부안이 넘어오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자, 김희석 총리가 5월 이야기를 꺼내면서 문정복 최고위원, 뭐 사실상 친청이라고 불리우죠. 정청래 전 대표 아주 가깝죠. 문정복 최고위원이 5월에 전달한 적도 없으면서 당이 막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면 거짓으로 당을 흔드는 책임 져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족보 논쟁하고 비슷합니다. 지나간 이슈 가지고 네. 또 붙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 주시죠. 네. 예.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아니 검찰 그 보안 사건 예. 관련해서 예. 이미 당에서 폐지하겠다고 이제 당론을 사실상 정한 거고 예. 앞으로 뭐 전대나 뭐 그걸 떠나서 이제 그 이후든 전이든 어쨌든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는데 또 이것도 몇 날 몇 시에 그 당시에 입장이 어땠는지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너무 비생산적이고 예. 근데 오늘 팩트만 정리하면은 오늘 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5월달에 그 의총인가요? 비공개 의총에 넘어와 가지고 이거 가지고 토론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정부의 그 안이 5월달에 넘어온 건 맞다. 근데 그 당시 생각해 보면은 6월 선거인데 선거 앞두고 뭐 검찰 개혁 통과시킬 수 없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뭐 중단되지 않았나. 당에 넘긴 건 맞고 이게 어쨌든 뭐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별로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검찰권 수사권 폐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수기를 해야 하고 자 수기하려면 그렇죠. 네. 테이블 위로 올려서 전대가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의원들의 자구 수정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전대 이슈로 갈까요? 뭐 어떻게 보시는지 좀 대부분 다 이게 2차 이거 방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2차 검찰 개혁안 이제 수기하자. 예. 수기하자라고 했는데 당에서 사실 수기를 안 했죠. 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이걸 나중에 쟁점화 만든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송영길 의원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 김 총리가 이제 검찰 개혁안 보면 이 구도는 거의 똑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일종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공세를 피면 야 그거 아니잖아 너도 마찬가지잖아라는 식으로 지금 반박하는 형태거든요. 예. 이 정통성 논란에 대해서 이제 야 정통성은 오히려 내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쪽하고 당신은 이 정통성에 얘기할 자격이 있어라고 이제 사실 송영길 이 전 대표가 좀 더 공격적으로 얘기한 거고 지금 김 총리의 이건 약간 방어적이긴 한데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제 이 자꾸 이제 각을 안 세우는 방향으로 사실 김 총리가 임했죠.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우리도 폐지하라고 하니까 각이 안 서니까 이제 처음에는 정청래 대표가 환영한다 그랬다가 이러면 각이 안 서니까 이거 왜 이거 미적미적거리고 왜 이거 제대로 안 하고 그랬어라고 하니까 이제 김 총리가 또 수세에 몰리니까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5월 달에 안 한 건 당이 안 한 거잖아. 이렇게 되는데 이걸 약간 뭐 멀리서 보면 이게 뭐 하는 거지? 애들 싸움하는 거지? 이런 뭐 제가 양비론을 펴는 건 아닙니다. 예. 양비론 펴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들죠.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그 민주당 내 갈등이 있었고 민주당 내 늘 갈등이 있었죠. 예. 공천 문제 때도 늘 갈등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FTA 반대, 찬성 반대, 이라크 파병 찬성 반대 최소한의 그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의 이 검찰 개혁안 이 과정을 놓고 누가 더 강하게 반대했냐, 뭐 찬성했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저급해졌다고 봅니다. 성센돌기지도 못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들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퇴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경쟁 자체가 분기점이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선홍 부대변인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일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 회동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벤트가 하나 더 얹혀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만찬 회동까지 합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오찬,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통합 메시지가 나오느냐 가지고 다들 궁금해하는데 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 이후에 좀 이런 갈등들이 조금 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통합 메시지는 나와야겠죠. 나와야겠죠. 사실, 네네. 만남 자체가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기 위해 기획된 건데 안 나올 수는 없을 테고 예. 뭐 추상적이 됐든 뭐 얼마나 구체적인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올 텐데 문제는 정청래 대표가
거기에 어떻게 추궁을 해서 자기의 뭐 행동을 바꾸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걸 별개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정 대표는 예.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자기 행보를 계속 가져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번 당권 도전이라고 하는 게 정청래 대표 개인이나 측근들한테는 이거 정치적 명운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그러지 말라고 말린다고 해서 들을 문제가 들을 아니다. 문제도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가 걸은 행보를 봐도 그래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가까웠나? 아니죠. 나는 그렇게 아니죠라고 지금 음성이 들었는데요. 네. 2016년도에도 당직에 계셨죠. 근데 그때 이제 뭐 계속 그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막 수행도 하고 막 했으니까. 맞습니다. 예. 네. 저기 친문이 아니었죠. 네. 뭐 그냥 엄밀히는- 비문이었죠 오히려. 그때 당시에 언론 분류는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가깝게 안 지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합의 메시지. 늘 예. 아웃사이더였죠. 네. 약간 예. 아웃사이더였죠. 그러니까 친노부터 해서 친문까지 전부 다 항상 외곽에 있었고 저는 그게 사실 이 집단 자체가 갖는 이 특유의 폐쇄성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지연, 예. 학연, 운동권연 이 세 가지가 뭐 확실히 겹치거나 예. 둘이라도 겹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 코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흔히 이야기하는 아니면 네. 대장. 그 무리에서 그렇죠. 대장이거나 이렇게 네. 해야 겹쳐지는 그런 정 상황이- 대표는 그런 점에서는 참 항상 외곽에서 좀 불행하게 살아왔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0시에 가까워지는데 시작한 지 30분 지났는데 이제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채팅창 뜨겁고요.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최첨단 산업에 대한 전국 단위입니다. 전국 단위의 메가 투자 프로젝트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삼성과 SK는 삼성은 2,655조 원, SK는 2,100조 원, 모두 4,755조 원. 그다음 일경 아닙니까? 일경. 저는 이렇게 큰 이 돈 단위를 말한다는 게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만 4,755조 원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상평부터 듣고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편집님께서 말씀해 예, 주실래요? 일단 이제 예. 엄청난 규모고요. 4,755조, 4,755만 원이라 해도 근데 예. 그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이라던 4대강이 22조였어요. 그래요. 그때 22조도 입에 잘 안 어마어마한 붙었는데. 거지. 지금 엄청나게 우리 지금 감을 잃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고요. 네. 다만 지금 아마 곧 얘기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일종의 신호남 비하가 지금 만연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게 오늘 아침 신문 일면을 잠깐 봤는데 대부분 다 이제 그 일면 큰 제목을 4,700조를 많이 썼어요. 원래 예. 그 언론이라는 건 제일 큰 거를 많이 그렇죠. 쓰거든요. 예. 이게 다 더해가지고 4,700조라고 많이 쓰고 뭐 일부는 뭐 1,600조 뭐 반도체만 맞습니다. 북한에서 뭐 그렇게 쓴 데도 있는데 조선일보는 호남에만 800조라고 썼어요. 악의적이죠, 예. 악의적. 이게 굉장히 조선일보답네요. 굉장히 악의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며칠 전에 뭐 중앙일보에는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 안쪽에 제목에 호남에 인재가 가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이게 호남이라는 뭐 호남을 특정한 건 아니라기보다는 이제 일종의 그 평택, 남방한계선. 평택, 판교 이거 그 아래쪽까지 인재가 가겠느냐. 예. 성과금 6억 7억 주는데 누가 안 갑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예. 굉장히 이것도 이제 악의적인 그거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너무 얘기를 한꺼번에 많이 하면 그런데 그 용수, 전기, 인재 이 세 가지가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는 3대의 거잖아요. 어떤 중요한 지점 아닙니까? 인재는 저희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용수하고 전기일 텐데 전기는 이제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호남에 좀 유리한 측면이 많고 예. 다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보수 매체에서 사실 그 영남이 하든 충청이 하든 이 다 문제가 이 완벽한 지역이 없을 완벽한 겁니다.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안 되는 것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 전기가 이제 안정적이지 않다. 네. 어디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 꼽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그냥 수도권에 용인에 하자 이런 그냥 이야기. 하자. 이제 수도권 거죠. 해야 되는데 수도권도 지금 포화 상태고 상태고. 그리고 용수는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때 얘기는 용수로만 따지면 한강이 제일 큽니다. 그렇죠. 강수기가 예. 제일 크고 한강 외에는 딴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따지면. 근데 지금 현재 이것도 내가 참 특정 언론 얘기를
못해서 그런데 특정으로 그냥 얘기하신 김에 예. 편히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며칠 전에 그 용수가 중요하다면서 2022년인가 2023년도에 섬진강 이게 말랐을 때 말랐을 때 그걸 쫙 그 보여줬어요. 상류 사진 그렇죠.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줬어요. 지금 강은 지금 섬진강이 아니라 영산강 쪽 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섬진강 그것도 지금 그 이후에 나중에 복구를 했거든요. 이제 맞습니다. 예. 가장 안 좋은 상황을 해서 이제 비유를 해서 딱 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이래가지고 용수가 되겠느냐 하는 건데 용수도 지금 현재 지금 반도체가 내일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일 네. 세워지는 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댐을 구성하고 하게 되면 이제 수계가 올라가고 그렇게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다 배제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과하고 그리고 무슨 전당대회 때문에 했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전당대회 때문에 4,700조를 투입하는 게 이게 가능한 그렇죠. 그 얘기입니까? 4,700조가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투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게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계획이고 삼성과 SK가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이것과 관련돼서 조금 더 여쭤보자면 이것에 대해서 이재용 위원은 신종지역주의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조선일보 같은 논리는 예. 호남은 뭐 자원, 산업 인프라, 인력 상황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도저히 조건이 안 된다. 예. 그런데 여기에 반도체 산단을 굳이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집권 세력의 정략이다. 예. 이자 관치다. 이거잖아요. 근데 특히 관치다 예, 이걸 굉장히 그러니까 강조하죠. 예. 아니 그 당장 투자해서 이윤이 얼마나 날지 이거는 기업이 고민하는 몫이고 예. 국가 특히 정부는 어떤 이 국가 공동체 전체의 산업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균형 발전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예. 산업 정책 세우고 하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게 뭐 사실 지금 호남이 뭐 다른 지역보다 산업 입지상으로 특별히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어요. 완벽한 조건 갖춘 데는 아무 데도 없으니까. 예. 근데 이 당장 뭐 지금 어렵다 그래서 이 뭐 호남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그러면 한국의 산업화라고 하는 게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왔잖아요. 그렇죠. 예. 수도권과 1970년대부터 60년대부터 예. 경부축을 중심으로 서울 수도권, 인천 그리고 이쪽 이른바 우리 중고등학교의 남동 임해공업 그렇죠. 단지라고 배웠던 예. 그죠 이제 영남권 이 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자본과 자원이 많지 않던 시절에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서 특정한 지역에 몰빵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국가적인 온갖 프로젝트였죠. 예. 온갖 그 특혜와 인센티브와 이런 것들을 주어서 이렇게 이 산업 생태가 형성이 된 건데 아니 그러다 보니까 호남이나 충청이나 소외됐던 거 아니에요. 인구만 보더라도 해방 직후에 영호남 인구가 1대 1.2 정도 됐다고 해요. 예. 근데 지금은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훨씬 차이 그렇죠. 나죠. 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막 뭐 충청, 영남으로 다 이주해서 호남이 그렇게 된 건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이것 자체를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우리가 가진 기득권에는 한치의 균열도 가져는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논리예요. 이게 대단히 반호남 지역주의라고 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의힘 반발이 더 훨씬 거셉니다. 그렇죠. 특히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기업들의 팔을 비틀었다는 겁니다. 근데 국가가 그리고, 예. 정책으로 선택을 해서 예. 어떤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만들어졌다면 그 결과적 불평등을 정책으로 바로잡는 게 또 국가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균형 발전 아까도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그걸 비난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가지고 국정조사 필요하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투기 대박 프로젝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진짜 시야를 진짜 넓게 봐야 됩니다. 예. 이게 대한민국에 갇히면 안 되고 글로벌하게 봐야 되거든요. 저는 어제 세계에서 관심이 많아요. 실제로 예. 글로벌 이거는 뉴스 많이 나옵니다. 예. 뉴스가 엄청나게 많은 뉴스였는데 네. 한마디로 최태원 회장이 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치플레이션이라고 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막 애플이 가격을 막 20%씩 올리고 막 그래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공급하겠다 그렇게 선언한 거거든요. 네. 그 선언하면서도 그 최태원 회장이 큰 그림이 이게 그냥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이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오히려 우리 AI 전체 미래 시장도 갉아먹는다. 그래서 그냥 아예 선언한 거라서 글로벌하게 본 거죠. 네, 예.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가장 상징적인 게 최태원, 이재용 회장한테 90도로 인사했잖아요. 예. 이게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런 장면 아니, 드물죠.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거랑 똑같은데 예. SK와 하이닉스가 대한민국에 투자해서 너무 감사하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대한민국에 투자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제 그냥 대한민국 기업 뛰어넘어서 글로벌한 기업이 됐습니다. 그냥 전 세계 그냥 탑인데 이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반도체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네. 이거를 감당하려면은 예전에는 반도체 사이클이어가지고 공장 지으면은 가격 떨어지고 이런 게 굉장히 심했었는데 네. 이게 지금 막 원래는 뭐 휴대폰, 그 스마트폰이랑 PC만 썼다가 갑자기 네. 데이터 센터, 뭐 자율주행, 뭐 그 피지컬 AI 모든 데가 반도체 메모리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이제 상상 불가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숫자도 뭐 1000조, 2000조 우리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한 숫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느 한 정부가 누가 무슨 뭐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짓는 이런 규모를 그냥 뛰어넘었다. 그래서 이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외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 가지 않고 대한민국에 온 것을 우리가 정치권과 정부가 두 손 벌려가지고 환영하면서 어떻게 이 회사들이 그 공장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는지 빨리 가동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그냥 화력을 집중해가지고 뭐 반도체 관련된 특별법 그리고 무슨 뭐 공장 전력 용수 이런 거 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호남 몰빵 이게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몰빵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규모로. 조금 더 크게 봐야 한다.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 반도체 그 산업 생태계가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딱 하나만 예시를 들면은 하나만 드십시오. 딱 하나만 시간이 들면은 없습니다. 예. 하나만 들면은 예. 그 일본 증시의 시총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모르죠. 원래는 전통적으로 그러다? 도요타였거든요. 근데 키옥시오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가 얼마 전에 시총 1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상장을 언제 했느냐? 2024년 12월에 상장한 회사인데 일본 증시 1등 했어요. 무슨 회사냐?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예요. 일본도 그냥 어마무시하게 그냥 엄청나게 그냥 이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이 전 세계 시총 3위의 일본 증시 1등이 2024년에 들어온 회사가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 수요, 삼성전자 지금 공장 지어가지고 되겠어? 용인도 짓고 있다는데 이거 지금 상상 초월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뭐 텐션이 워낙 높아가지고 제가 한번 넋놓고 들었습니다. 예. 그 이제 이세용 논설위원 이제 회의를 가셔야지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네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글로벌한 시선에서 보면 맞는데 언론에서는 이게 정치적 승부수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정치공학적으로만 본다면 너무 좀 좁힌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가시기 전에 그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네. 항상 그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책이 발표되는 시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 근데 뭐 이게 뭐 전당대회용이다 뭐다 하는 거는 그건 지나치게 그러니까 본말을 전도시키는 거고 당연히 전당대회에 도움은 되겠죠. 그건 결과론적인 네, 거죠.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세용 논 보내드리고 말씀 주실까요? 예. 이세용 논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가시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예. 굳이 아무데나 붙여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영남이나 호남에 조금 멀리서 보면요. 네. 플로리다주가 한반도보다 조금 적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보면 웃길 거예요. 플로리다주에서 플로리다 남동쪽에 짓냐, 플로리다 남서쪽에 짓냐를 네. 가지고 지금 싸우는 맞습니다. 건 네. 셈이잖아요. 네. 한국에다 짓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외국 호남에 지으면 인재가 영남권 인재들이 가면 되잖아요. 네. 그 차를 타고 하면 2시간이면 가는데 그 이런 걸 가지고 다투는 것 자체가 좀 우습고 가장 적합한 지역에 지으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정치적으로 하면 이거는 이게 전당대회는 몰라도 그 총선으로 보면 오히려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은 그렇게 볼수 호남 있겠네요. 쪽은 어차피 민주당이 지지층이 강한 곳이고 예. 그래 나머지 쪽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곳인데 만약에 이 정도 이 상태가 계속해서 2년 동안 계속 나아간다면
영남 쪽의 후보자들은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있죠. 이제 이게 다 뺏겼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려면 우리 의석부터 챙겨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영남, 충청까지 막 그리고 경기까지도 다 흔들릴 수 있겠죠. 실제로 PK 의원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것도 그런 의도가 있겠네요. 어저께는 이제 PK 모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는데 예. 야, 그래 TK는 그래도 피지컬 AI도 가져가지 않냐. PK는 아무것도 못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따지면 거의 시군마다 다 내려보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영남축 위주로 형성됐던 거는 아까 전에 이세영 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자본이 국한됐기 때문에 영남 호남 양쪽에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부산 대구가 이제 광주나 이쪽보다 그 일제시대 때 그 도시가 형성이 인프라가 더 구축이 됐었고 네. 그리고 이때는 중국이 막혔잖아요. 그리고 미국, 일본 위주로 했고 항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는 영남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택을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었을 예. 수도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국토와 균형 발전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입지 여건이 그 영남이 아주 우세한데 왜 호남에다 했냐, 충청이 아주 우세한데 왜 했냐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적의 균형점을 찾되 국토 균형 발전이라 좀 더 그랜드한 것도 봐야 하고 아까 여선홍 부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좀 더 넓게 네. 글로벌하게 봐야 한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첫 번째는 이거는 삼성 SK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 삼성 맞습니다. SK가 먼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을 하는 지원을 거고. 하는 네. 거지. 예. 예전에 박정희 정권 때처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삼성 SK가 따라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쪽은 그렇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런 사이즈를 넘어섰고 예. 어제 사이즈를 이미 넘어섰고. 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뭐라고 보도했냐면은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한국에 투자했다. 여기는 그냥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예. 뭐 유럽에 투자할 수 있고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데 한국에 투자할 수 있다가 제목입니다. 아. 그냥 글로벌한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까지 보고 와주신 네. 여선홍 부대변인 감사드리고요.